저는 진짜 나를 찾으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진짜 나를 찾은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존재했었던 그 어떤 인간도 진짜 나를 찾은 적은 없다고 봐요. 근데 자꾸만 그 진짜 나라는 게 내 안에 있고 그걸 내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환상을 심어주는 사회적인 기제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는 자본주의의 지금 이 신자유주의적인 형태도 그것의 일환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각각의 개인들이 자기 자신의 욕망을 독립적인 주체로서 추구하면서 계속 새로운 걸 추구하고 소비하고 더 나아가고 혁신을 이루고, 이래야 자본이 돌아가고 발전이 일어나니까. 춘코님 자기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춘코의 철학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어느덧 10년 이상 어쩌다 보니 철학을 계속 공부하며 살아가고 있는 춘코 이충영이라고 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또 어떻게 이 채널을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신기하고 영광일 따름입니다. 저희. 아, 너무 좋은 채널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저 영상 되게 많이 봤거든요. 아 진짜요? 네, 되게 감이 좋으신 것 같고. 아닙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질문지를 종종 참고하면서 이제 인터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춘코님 전공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저는 철학과이고요. 정확히는 서양 철학, 그리고 더 정확히는 하이데거를 주제로 석사 논문을 썼고, 근데 그거에 국한되지 않고 사실은 동서양의 다양한 사상을 배우는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좀 박사과정을 안 간 것 같고 이것저것 하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깨알 같지만 도고동문학과 부전공이기도 합니다. 독일에서 유학을 하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철학이 독일이랑 관련 있는 분야가 좀 있다 보니까 네, 그걸 부전공으로 하신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삶을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혹시 가장 먼저 춘코님이 생각하시는 나다운 삶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나다운 삶은 결국엔 저 사람마다 팔자라는 게 있다 생각해요. 그게 그 동양 철학, 특히 한국 고유의 무속신앙의 우월한 점이라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개개인마다 다 특성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고, 그 환경에 따라서 자기가 타고난 많은 것들이 살아가면서 변화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와중에 너무 뻣뻣하게 사회의 전체적인 체계에 맞추지 않고 자기 자신을 맞추지 않고, 그것보다는 자기 자신한테 잘 맞는 길을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계속 나아가려는 그 노력이 나다운 삶인 것 같아요. 그 노력은 저는 끝나지 않는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노력인 거고, 자기 자신한테 잘 맞는 길이라는 게 하나도 아니고 보통은 여러 개인데, 그 여러 개다 보니까 살다 보면 변경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원래는 공부를 하려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한테 저는 절대로 앉아서 하는 일 안 할 거라고 막 그랬거든요. 막 돌아다니고 운동하고 그런 걸 좋아했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또 책 읽고 그러는 게 나한테 잘 맞는다는 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간다면 내가 또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에 지금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고, 저는 또 지금의 이 직업 또한 갑자기 순식간에 뒤바뀌어 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길게 말해도 되나요? 네네. 네. 제가 최근에 카오스 이론에 관련한 어떤 과학책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떤 물체가, 중력을 가진 물체가 딱 2개만 있을 때는 그것의 운동을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중력을 가진 물체가 3개만 돼도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을 가정하다 보면은 그 속에서는 예측 못하는 변수들이 생겨서 갑자기 이동 경로가 어마어마하게 이상해져 버리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중력을 가진 물체가 4개, 5개 늘어난다면은 그 변수는 훨씬 더 커지고, 저는 인간의 인생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나다운 삶이라는 게 하나의 안정적인 트랙을 따라서 쭉 나아가는 게 아니라 언젠간 예기치 못한 변수를 통해서 갑자기 뒤틀려 버릴 수도 있는데, 그때 계속 고민하면서 잘 나아가는 게 진짜 나다운 삶인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그런 얘기들은 저는 충분히 미디어나 아니면 저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각자가 다 대기업 취업이 정답이냐라는 말은 하지만, 그러면서도 결국 고등학생들을 보면 좋은 대학교를 가려고 하고, 대학생들을 보면 좋은 기업이나 좋은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나다운 삶이 중요하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걸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나다움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진 환상이 있는 것 같아요. 흔히 요즘에 나다움 메시지가 정말 범람하는 시대잖아요. 나다움을 아예 프레이즈로 내세우는 업체들도 정말 많고 커뮤니티도 정말 많은데, 근데 그런 거를 접하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있는 그 자체로 존중하세요라든지, 당신은 그 자체로 소중한 인간입니다라든지, 그런 식의 힐링 메시지에 기반한, 그러니까 무한 긍정에 기반한 자기다움 메시지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근데 사실 나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는 아니거든요. 나를 깊이 들여다보면 거기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불가능성도 많이 마주하게 되고, 저희는
생명체로서 어마어마한 질병과 죽음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기도 하고, 사회적인 존재로서 어쩔 수 없이 항상 규율 속에 묶여 있어야 되기도 하고, 타인의 시선 속에서 존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나답다라는 게, 나라는 그 존재 자체가 되게 마냥 긍정할 수 있고 또 마냥 독자적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나는 결국에는 언젠가는 타인한테 의존해야 되기도 하고 이 세상에 되게 속수무책으로 내던져져 있기도 하죠.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일단은 이 그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잘 살펴봐야 그 다음부터 정말 자기다운 삶을 제대로 설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높은 연봉, 좋은 직업 이런 거를 추구하는 게 저는 나쁜 게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당연히 그런 삶을 사는 게 높은 확률로 괜찮은 삶을 보장하니까 훨씬 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많이 추구해야 한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데, 다만 그런 거에만 매몰되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엄청 잘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만 추구하냐, 아니면 그것도 고려사항에 충분히 넣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좋다고 여겨온 것으로서 존중하고 내가 온고지신의 마음으로서 나아가느냐, 이 두 가지는 엄청 달라서 그 두 가지는 꼭 반드시 구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함이라는 가치가 너무 어떻게 보면 평가절하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네, 저는 평범한 삶이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가장 나다운 삶이라고 생각해요. 평범하게 살기가 제일 어렵다는 말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기업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도 나다운 삶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게 너무 나다움 이퀄 사업, 크리에이터 네, 네. 이런 쪽으로만 자꾸 넘어가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그 부분으로 내가 가려고 하면 자꾸 나를 의심하게 되고, 네, 내가 나답게 살지 못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게 되는 걸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더불어서 또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과거의 철학자들도 나답게 살기를 추구했었는지, 또 그들은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또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나답게 살고자 그렇게까지 노력했던 철학자들이 다수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철학자라는 직업은 전통적으로 결국에는 보통은 높은 사회적 지위를 타고난 사람들, 과거에는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애초에 매우 소수였으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 세상에 대한 깊은 탐구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철학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됐던 거지, 반드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나다운 게 뭔지에 대해서 처절하게 고민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다수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개인성이라는 것의 중요성이 대두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고,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러니까 서양 기준으로 보자면은 니체가 출현하기 전까지는 그런 움직임은 없었다고 생각해요. 강력한 움직임은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런 사회의 전체적인 체계라는 걸 존중하고, 대부분 철학자들은 서양 철학 기준으로 생각하면 사실 중세부터는 적어도 계속해서 기독교적인 믿음을 고수하면서 신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잘 설명할까를 탐구하는 사람들이었지, 막 나다움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대로 이제 넘어오자면 대표적인 사상가가 결국엔 니체인 거죠. 니체가 그런 우리가 어떤 하나의 거시적인 규율이나 체계 같은 거를 바탕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도록 자꾸만 강제하는 것은 다수의 사람들이 그동안 인류를 길게 가스라이팅을 해온 거다. 대표적으로 종교, 도덕 이런 것들에 기초해서 자꾸만 우리는 세계를 해석하게 되는데, 그거는 어떤 한 명의 개인의 의지가 약한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사실 세상은 이렇게 절대적인 법칙이라는 것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곳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어떤 개개의 굉장히 개성 있는 목소리를 강력하게 표출하려는 사람들을 억눌러 왔다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라고 자꾸 말해왔고, 근데 사실은 우리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던 거의 최초에 가까운 사람이 니체고, 그 이후로 이제 그런 나다운 붐이 일어났긴 했지만, 또 지금까지도 철학 내부에서 이런 목소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다수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네. 전체적인 체계를 우선시하고, 무엇이 그 논리 법칙에 맞는 설명이냐, 무엇이 정말로 합당한 과학적 설명이냐, 이런 거를 추구하는 게 더 철학에서는 많이 이루어지는 활동인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사실 저는 철학을 전공하신 분들과 얘기할 때 좀 재밌는 게, 이 나라는 개념 그리고 자아라는 개념이 철학사적으로 오래된 얘기는 아니라고 하시는 부분이 좀 재밌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춘코님이 더 얘기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나를 가장 명시적으로 강조하기 시작했던 철학자는 역시 데카르트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말로 가장 유명한 철학자이고, 철학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가장 확실한 진리가 무엇이냐를 계속해서 찾아 헤매는 학문이라고 보는데, 지금까지도 그렇거든요. 많은 철학자들은 과학이 그렇게까지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과학은 물론 이 세상을 되게 잘 설명하지만, 근데 뭐 사실은 이 세상이 환상이면 어떡해, 막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까지 더 나아가서 생각하는 게 철학적인 작업이라면, 데카르트는 이 세상의 모든 다른 것이 다 환상이어도
내가 지금 생각하고 그 환상일지 아닐지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거짓일 수는 없다라고 본 거고, 그러니까 나의 이 생각하는 그 존재가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를 이 세상의 완전히 중심에 세운 거죠. 그 데카르트 이후로 근대 철학 전체가 다 이성을 가진 나, 생각하는 나가 이 세상을 과연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중심으로 탐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현대에 접어들면서 가만히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이성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감정도 되게 가진 존재고, 오히려 감정이 우리 삶에서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이런 것들이 또 나를 이루고 있는 오히려 훨씬 더 큰 부분 아닌가, 이런 관점들이 막 특히 20세기 들어가지고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이런 각각 다른 방향성에서 탐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이 완전 동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포스트 휴먼 논의가 요즘에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인공지능이 특히 발달하고, 그 다음에 점점 기계적인 것이 우리의 삶을 채워가고 있는데, 그러면 나의 삶에서 점점 많은 것이 기계로 대체된다면 과연 나는 어디까지가 나일까? 솔직히 스마트폰 없이 사실 수 있어요? 힘들죠. 저는 못 사는데, 내 기억에 너무 많은 부분도 다 스마트폰에 들어있고, 내가 평상시에 하는 그 일의 역량에 너무 많은 부분도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데, 그러면 스마트폰은 나인가 아닌가? 이런 질문을 이제는 철학자들이 정말 많이 던지고 있고, 그게 앞으로는 더 중심적인 논의가 될 것 같아요. 그 사피엔스라는 네. 책을 읽으면 사람들이 허구의 것을 믿음으로써 하나로 뭉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사회가 예전의 사회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인에 대한 생각할 필요 없이 사회를 중심으로 돌아갔으면 됐던 건데, 요즘은 정보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허구의 것이 아니라는 그 문장들을 계속해서 접할 수 있게 됐고, 실제로 그것이 사실이니까 그런 무지에서 벗어남에 따라 다 같이 뭉치지 않고 개개인이 어떤 삶을 사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 각도로 볼 수도 있고, 또, 근데 저는 한 발자국 나아가서 사실은 결국에는 개개인이라는 것 자체도 일종의 허구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인간이 겪는 모든 현상은 다 일종의 넓게 보면 허구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실은 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뭐 예를 들어서 한 3,000년 후, 4,000년 후에는 그렇게 믿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기술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사회적인 변화가 더 많이 일어나면 사실은 나라는 게 어떤 욕망 추구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성적인 계산이라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 어떤 하나의 주체로서 기능하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의 원작 소설인 안드로이드는 전기향을 꿈꾸는가라는 소설에서는 미래 시점에서 사람들이 되게 엄청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해가지고 함께 무언가를 느끼는 그런 프로그램을 즐기면서 살아가거든요. 그것 속에서 사람들은 지금은 내가 무언가를 원하고 내 꿈을 쫓아가고 내가 편안함을 느끼면 좋고 내가 마사지 받으면 내가 기분이 좋고 그런 거에 익숙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공통의 하나로 합쳐져가지고 다 함께 일어나는 무언가가 기술적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갑자기 뭐 너무 헛소리한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은 약간 그냥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피투자로 인간이 여겨질 수도 있겠네요. 그냥 세상에 내던져진.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단순히 기술적인 변화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끌려가는 존재는 아닌 거고, 우리가 어느 정도 자기 결정권을 항상 갖고 있고 무엇을 소중히 하느냐,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기를 원하느냐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려있는 문제고, 그러니까 이 개인성이라는 것을 중요시하는 사상이 앞으로 되게 잘 자리를 잡아서 계속 사람들이 그걸 고수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훨씬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아마 기술 발전도 이룰 것이고, 그것에 반하는 기술 발전은 부적합한 것으로서 견제할 것이고, 이런 식의 것이 있다 보니까 저는 결국에는 그 자기에 대한 해석작용이 상당히 지금까지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나라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저는 진짜 나를 찾으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진짜 나를 찾은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존재했었던 그 어떤 인간도 진짜 나를 찾은 적은 없다고 봐요. 근데 자꾸만 그 진짜 나라는 게 내 안에 있고 그걸 내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환상을 심어주는 사회적인 기제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는 자본주의의 지금 이 신자유주의적인 형태도 그것의 일환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각각의 개인들이 자기 자신의 욕망을 독립적인 주체로서 추구하면서 계속 새로운 걸 추구하고 소비하고 더 나아가고 혁신을 이루고 이래야 자본이 돌아가고 발전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이 사회가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유도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그 정말로 내가 무한히 최종적으로 긍정할 수 있는 나 같은 거는 그 어느 순간에도 발견되지 않고, 나는 그저 영원한 불확실성 속에 열려있는 존재라고 일단
생각해두고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탐구를 이어나가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혼자만 그렇게 끙끙 앓고 있는 게 아니다 네. 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것도 그렇고요. 철학책을 읽으십시오. 네, 제 책 같은 거를 읽으시면 예를 들면 제 채널을 봐주셔도 좋고. 네. 책 제목이 어떻게 되시죠? 가장 젊은 날의 철학이라는 책을 최근에 냈는데 지금 2030 세대가 많이 고민하는 것들, 나다움에 대한 문제, 진로, 인간관계, 사랑이란 무엇일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존주의, 그러니까 실존주의가 결국에는 나로부터 출발하는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열심히 답변을 제시해보자 노력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참고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감히 생각합니다.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철학적으로 접근해보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철학은 되게 흔히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라 한 번쯤은 진짜 비판적인 생각을 해봐야만 알 수 있는 무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다면은 유의미한 철학적인 이론으로서 인정받지도 않았을 테고, 그것을 저 같은 이런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알 리도 없으니까 한 번쯤은 진짜 생각의 전환을 해보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습니다.